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르가르! 자, 오늘은 드디어 동사를 배우는 날인데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 한자를 써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얘기할 때 사용해줘요. 자, 근데 동사를 배우고 나면 나의 일본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나의 하루 일과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49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동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이형용사는 끝이 이로 끝나는 아이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나형용사의 기본형은 끝이 다로 끝나는 아이들이었죠. 자, 동사도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윗줄 부분인데요. 자, 동사는 단어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우단의 글자로 끝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단이라는 것은 모음이 우 발음 나는 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히라가나 중에서는 오쿠수츠 노무로 이런 애들이 우 발음 나는 글자죠. 자, 근데 후로 끝나는 동사는 없고요. 부로 끝나는 동사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꾸로 끝나는 동사도 있지만 이렇게 땡땡을 붙여서 구로 끝나는 동사도 있대요. 자, 그래서 동사의 끝부분은 우꾸, 구, 수쯔, 누, 부, 무, 루로 끝나는 애들을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항상 품사만 알고 있으면 부장형은 이렇게, 과거형은 이렇게 쉽게 만들었었는데요. 동사부터는 이제 좀 까다로워졌어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룹을 3개로 나눠서 그룹에 맞춰서 변형할 예정이에요. 자, 얘들의 이름은 1그룹, 2그룹, 3그룹이라고 해요. 일본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그룹, 2그룹, 3그룹. 자, 그러면 그 중에서 3그룹에 대한 설명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3그룹은요, 불규칙 동사라고 해서 규칙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딱 2개밖에 없네요. 스루, 하다, 쿠루, 오다. 스루쿠루, 스루쿠루. 자, 2그룹 동사 설명 가볼게요. 자, 2그룹 동사는 무조건 끝이 루로 끝나고 루 앞에 모음이 이나 에 발음 오는 애들을 2그룹 동사라고 그래요. 자, 아래쪽에 4개의 예시 단어들 나와 있는데요. 전부 끝이 루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루 앞에 발음이 이나 에 발음의 모음이 와 있죠. 자, 이러면 2그룹 동사. 자, 이제 마지막 1그룹 동사 갈 건데요. 1그룹 동사는 2그룹, 3그룹 아닌 나머지 애들을 1그룹 동사라고 그래요. 자, 근데 아까 2그룹이랑 3그룹은 전부 끝이 루로 끝났었죠. 자, 그래서 루로 안 끝났다 싶으면 무조건 1그룹 동사로 넘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루로 끝났을 경우에는 2그룹인가 3그룹인가 살펴보시고 2그룹, 3그룹이 아닐 경우에 1그룹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외 1그룹 동사라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외 1그룹 동사는 생긴 건 2그룹처럼 생겼지만 1그룹처럼 변형하는 특별한 아이들을 얘기해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정도만 좀 살펴볼까요? 자, 돌아가다, 돌아오다, 가에로, 루 앞에 에 발음 맞네요. 자, 그 다음 들어가다에 하이로, 루 앞에 이 발음 맞죠? 그래서 2그룹처럼 생겼지만 1그룹 동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가지고 우리 이번에는요, 존댓말 바꾸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동사를 항상 존댓말로 만드세요 하면은 마스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마스형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3그룹 동사부터 가볼게요. 자, 3그룹 동사 수루쿠루, 수루쿠루 얘네들은 역시 존댓말 마스형도 외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자, 수루는 시마스, 쿠루는 기마스. 자, 그러면 수루는 하다니까 시마스는 어떻게 해석해요? 합니다. 자, 쿠루는 오다니까 키마스는 어떻게 해석해요? 옵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스 부분을 마생으로 바꾸면 부정형 존댓말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합니다는 시마스, 하지 않습니다는 시마생. 자, 조금만 더 길게 해볼까요? 전화합니다. 냉화 시마스. 전화 안 해요. 냉화 시마생. 자, 이제 2그룹 동사 가볼게요. 자, 2그룹 동사는요, 끝에 있는 루만 빼고 마스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키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키마스. 다베루는 다베마스. 자, 그러면 다베루는 먹다니까 먹습니다는 다베마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밥이든 빵이든 먹으면 다 어디로 가나요? 다 배로 가죠, 그쵸? 그래서 다베루, 다베루, 먹다. 자, 애들 부정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키마스의 부정형은 오키마생, 다베마스의 부정형은 다베마생. 이거 안 먹어요 하면
고래 다베마생. 이거 먹어요. 고래 다베마스. 자, 이제 마지막 1그룹 동사 가보죠. 자, 1그룹 동사는요. 제일 끝에 글씨를 모음이 이 발음 나는 글씨로 바꾼 후에 마스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카우, 사다라는 동사는 끝이 우로 끝났으니까 우를 이 발음으로 바꿔서 가이마스, 가이마스. 자, 이 꾸는 끝이 꾸로 끝났으니까 꾸를 이 발음으로 바꿔서 이키마스, 이키마스. 자, 그러면 이 꾸는 가다니까 갑니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키마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요, 일본에서는 미래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미래형의 경우에도 마스형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뭐뭐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스형의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가벼운 의지를 나타낼 때도 마스형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의 마스형은 합니다,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딱딱하게 말할 땐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볍게 회화해서 얘기할 때는 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일본에서는 마스형 요 하나로 두 개의 의미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형은 해요, 할 거예요, 하겠어요. 이런 가벼운 회화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해석이 무진장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스형은 해석이 세 가지니까 마생도 역시 해석이 세 개죠. 마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키마스는 해석 세 가지죠. 어떻게 해석해요? 갑니다,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키마생은 어떻게 해석해요? 안 갑니다, 안 갈 겁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붙여서 좀 더 다양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조사 플러스 새로운 조사를 쭉 묶어서 151페이지에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새 조사를 살펴보세요. 자, 이 중에서 새로운 조사들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가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오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얘는 목적격 조사에서만 사용하는 을을의 조사 오. 자,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와오 시마스.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에트 오 시마스. 더 어렵게 해볼까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합니다. 겨우카라 다이에트 오 시마스.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겨우카라 아르바이트 오 시마스. 자, 이제 장소에 관련된 조사도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장소의 조사는 대, 니, 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자는 쓸 때는 해라고 쓰지만 에라는 조사로 사용할 때는 한국말도 에, 일본어도 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공부합니다 할 때 일본에서는 니혼데. 자, 일본에 갑니다 할 때는 니혼니, 니혼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조사에는 사실 장소라기보다는 방향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해 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공부는 일본어로 멘껴라고 해요. 자, 그럼 공부를 합니다 하면 멘껴 시마스.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도서관은 도서관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세너 도서관 で勉強します. 도서관 で勉強します. 자, 이번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콤비니라고 해요. 그러면 콤비니 데 아르바이트をします. 콤비니 데 아르바이트をします 하시면 되겠죠? 또 가볼까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해볼까요? 자, 회사는 가이샤, 일은 시고토였죠? 가이샤 데 시고토をします. 자, 뭐 2개 조사 정도 더 배웠는데 와, 진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소에 관련된 설명은 이걸로 끝내고요. 이번엔 조사 대와 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조사 대는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는 으로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어떤 도구로? 불펜으로, 보르펜데. 자, 그 다음에 가긴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으로? 버스로, 바스데. 자, 그래서 조사 대는 에서으로, 대서으로, 대서으로
기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사 니에 대해서도 가볼게요. 자, 얘는 장소에서도 어디 어디라고 해석했지만 시간과 날짜와 함께 사용해도 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5시에 먹습니다. 고지니 타베마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나올 때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센세이니 댕와오 시마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니는요. 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기초에서는 활용도 짱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사대는 대서울어, 조사니는 니에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사들까지 합쳐해서요. 우리 본격적으로 마지막 마스터 테스트 가볼까요? 자, 오늘은 한가합니까? 일본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今日は暇ですか? 今日は暇ですか? 친구와 시부야에 갑니다. 갈 겁니다. 가겠어요. 友達と渋谷に行きます. 한 번 더. 友達と渋谷に行きます. 내일도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은 약속이라는 단어 있었죠? 明日も約束がありますか? 明日も約束がありますか? 내일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明日は図書館で勉強します. 明日は図書館で勉強します. 자, 여기까지 네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오늘 수업 마스터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마다네.